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4년 만에 만난 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평생 품어온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태순 씨는 그 말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아야, 엄마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하지만 딸의 눈빛은 잊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모녀는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찾지 못했을까요? 1980년 어느 봄날, 6살 신경아는 집 앞 골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동생이 태어났고, 엄마는 아기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경아는 심심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경아야, 너희 집에 동생 태어났지?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너 필요 없대. 나랑 같이 갈래? 6살 아이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여자가 내민 손이 따뜻해 보였고 놀이터에 데려가 준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놀이터의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경아는 웃었습니다. 여자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었고 경아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갈까? 경아가 물었을 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놀자. 엄마는 아기 돌보느라 바쁘니까. 해가 지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아는 배가 고팠고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진짜 집에 가야 해요. 경아가 울먹이자 여자는 경아의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갈 거야.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여자는 경아를 데리고 낯선 곳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경아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경아는 낯선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고 내일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여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살 아이에게 그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아가 눈을 떴을 때 여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아주머니들이 경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엄마는? 집이 어디야? 경아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신경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도 경아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경아에게 새 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잘 웃어봐. 예쁘게 찍어야 해. 경아는 왜 사진을 찍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경아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도 집의 냄새도 동생의 울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아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데리러 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6살 아이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태순 씨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지 않은 딸을 찾아 동네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아야, 경아야. 그녀의 외침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누가 경아를 데려갔을까요? 그리고 왜일까요? 경아가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집 천장은 나무였는데 이곳은 하얀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무서워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엄마는 어디 있어? 경아가 울먹이자 옆 침대의 여자아이가 쉿 하고 입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조용히 해, 선생님 오면 혼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아는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경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른들은 경아에게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이름으로 불릴 거야. 신경아는 없어, 알겠지? 경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신경아예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지만 어른들은 경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서류에 새로운 이름이 적혔고 신경아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한태순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딸이 없어졌어요. 6살이에요. 신경하라고 해요. 경찰은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금방 나타날 겁니다. 애들이 원래 그래요. 한 씨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6살 여자아이 찾습니다. 신경아, 키 110cm, 앞니 빠짐. 사진과 함께 붙인 전단지는 빗물에 바람에 찢겼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아가 있던 곳은 고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아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고 갓 태어난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아원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음. 유기아동. 단 2줄의 문장이 경아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한 씨가 경찰서에 제출한 실종신고는 고아원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군가 그것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한국은 가난했고 아이들은 수출되었습니다. 이 입양 기관들은 해외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고아를 필요로 했습니다. 문제는 진짜 고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거리에서, 놀이터에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입니다. 단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경아는 그렇게 만들어진 고아 중 하나였습니다. 납치된 것도 모르고 고아로 등록된 것도 모르고 경아는 그저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날이 갈수록 경아의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경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버렸어. 이제 엄마는 없어. 경아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아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큰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낯선 외국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경아는 무서웠습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도 경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아는 짐을 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요? 새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야. 경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는데 왜 새 가족이 필요하죠? 하지만 6살 아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한 장이 경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신경아, 생년월일 1974년, 보호자 없음, 입양 적격, 도장이 찍히고 서명이 들어가고 경아는 공식적으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순 씨가 매일 경찰서에 찾아가 딸을 찾아달라고 울부짖어도 서류상으로 경아는 이미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1980년대 한국은 세계 최대의 아동 수출국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시작된 해외 입양은 수십 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고아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혼혈아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난 1980년대에도 내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은 끝났는데 왜 고아는 계속 생겨났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 국가들은 아이를 원했고 한국은 아이를 공급했습니다. 입양 기관들은 중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 한 명당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이 오갔습니다. 이것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그렇듯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짜 고아가 부족하면 만들어내면 됐습니다. 경아 같은 아이들이 표적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 맞벌이 가정, 형제가 많은 집, 잠깐 한눈을 팔면 아이들은 사라졌습니다. 납치범들은 조직적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학교 앞에서, 시장에서 아이들을 꿰어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고아원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면 입양 대기자 명단에 올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서류는 간단하게 조작되었습니다. 부모 신원 미상, 유기된 아동, 미아로 발견돼 몇 줄의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면 아이는 법적으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행정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연결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고아원은 입양 서류를 작성하고 누구도 둘을 연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순 씨는 미쳐갔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신경아요. 6살이에요. 경찰서에 가며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 아동이 너무 많아요. 기다려보세요. 고아원에 찾아가면 원장은 문전박대했습니다. 여기 그런 아이 없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한 씨는 혼자였습니다. 국가는 도와주지 않았고 사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 잃었다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경아는 고아원에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경아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아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것. 나는 필요 없는 아이라는 것. 6살 아이의 마음에 그렇게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경아에게 새 옷이 주어졌습니다. 예쁘게 입어. 오늘 중요한 날이야. 경아는 무슨 날인지 몰랐습니다. 선생님들이 경아의 머리를 빗기고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아를 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낯선 외국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아를 보고 웃었습니다. She is perfect. 경아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아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나 엄마한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981년 늦은 봄, 신경아는 김포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7살이 된 경아는 여전히 작았고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옆에는 다른 아이들도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경아처럼 어렸고 모두 경아처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입양 기관 직원이 아이들에게 목걸이를 채워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과 비행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미국 못 가.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거기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비행기는 컸습니다. 경아는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경아는 생각했습니다. 저 구름 위에 엄마가 있을까? 12시간이 지나고 비행기가 내렸습니다. 공항은 너무 컸고 사람들은 모두 경아와 달랐습니다. 머리카락 색깔도, 눈동자 색깔도, 말하는 언어도 달랐습니다. 경아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여기가 정말 엄마가 있는 곳일까? 낯선 부부가 경아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경아를 껴안았습니다. Welcome home. 아니, 경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경아의 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경아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고 들판을 지나고 경아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인가?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 그곳에 경아의 새 집이 있었습니다. 집은 컸습니다. 경아가 한국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방도 컸고 침대도 컸습니다. 양부모는 친절했습니다. 밥을 주고 옷을 사주고 경아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었고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어려웠습니다. 경아는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경아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한국? 그게 어디야? 경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아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경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양부모는 걱정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할까? 하지만 경아에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있어도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아는 자랐고 영어를 배웠고 미국인이 되어갔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신경아에서 제니퍼로. 한국 성도 버렸습니다. 양부모의 성을 받았습니다. 제니퍼 스미스. 그게 경아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 양부모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아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아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넌 우리 딸이야. 우린 널 사랑해. 경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것과 버림받은 것, 둘은 경아 안에서 공존했습니다. 낮에는 제니퍼로 살았지만 밤에는 여전히 신경아였습니다. 6살 때 사라진 신경아는 경아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경아는 미국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대학에 갔고 직장을 구했고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경아는 낯선 얼굴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낭부모는 경아의 출신에 대해 많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넌 한국에서 왔어. 부모가 너를 키울 수 없었대. 그래서 우리가 너를 입양했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아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답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경아는 점점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K-pop,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경아는 입양인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경아처럼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찾고 싶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18년 한 입양인이 경아에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해봤어? 요즘 한국에서 입양인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대. 경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DNA로 가족을 찾을 수 있다고요? 경아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찾고 싶은가? 만약 찾으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왜 나를 버렸어요? 그 질문을 할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결국 경아는 결정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고 싶었습니다. 경아는 DNA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4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그날 저녁, 한태순 씨는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6시. 평소 같으면 경아가 배고프다며 집에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7시가 되고 8시가 되어도 경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경아야, 경아야. 동네를 뒤졌습니다. 놀이터에도, 골목에도, 친구 집에도 경아는 없었습니다. 한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밤 10시. 한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딸이 없어졌어요. 6살이에요. 경찰은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보통 애들은 금방 나타나요. 한 씨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동네를 헤맸습니다. 경아를 찾아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 한 씨는 쉬지 않고 경아를 찾았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 그 아래 6살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신경아, 키 110cm, 앞니 빠짐, 분홍색 원피스 착용. 한 씨는 전단지를 들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전신주마다 붙이고 가게마다 부탁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셨나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안 됐네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경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매일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 딸 찾아주세요. 신경아요. 실종 신고했잖아요. 경찰은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수소문하고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한 씨는 알았습니다. 아무도 진지하게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실종 아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아는 그저 숫자 중 하나였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지쳐갔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애는 안 돌아와요. 한 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안 돼요. 경아는 살아있어요.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정신 차려요. 갓난아기도 돌봐야 하고 살림도 해야지. 죽은 애 붙잡고 언제까지 이럴 거요? 한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경아는 안 죽었어요. 절대 안 죽었어요. 사람들은 한 씨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여자 아직도 애 찾아다녀? 집착이 심하네. 이제 놔줘야지. 남편도 불쌍해. 새해도 있는데 왜 저래? 한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한 씨는 경아를 찾을 것입니다. 평생이 걸려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씨의 머리는 희어졌고 얼굴은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애를 봤대요. 한 씨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대구 고아원에 그런 애가 있다던데요. 한 씨는 대구로 갔습니다. 역시 아니었습니다. 매번 허탕이었지만 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한 씨는 늙어갔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작은 아들은 장성에서 집을 떠났습니다. 한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아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전단지 대신 인터넷을 배웠습니다. 실종 아동 사이트에 경아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1980년 실종, 신경아. 현재 나이 40대 초반. 댓글은 없었습니다. 조회수도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2018년, 한 씨는 한 기사를 봤습니다. DNA 검사로 실종 가족 찾기. 진실화회의원회가 해외 입양인들의 DNA를 수집해서 한국 가족들과 대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경아도? 한 씨는 즉시 신청했습니다. DNA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신경아요. 1980년에 잃어버렸어요.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조급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경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한 씨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경아야, 엄마가 너를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 2019년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한태순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진실화회의원회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따님을 찾았습니다. 신경아 씨를 찾았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아를 찾았습니다. 경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계십니다. 미국. 경아는 그렇게 먼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경아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계속 물었습니다. 경아는 건강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경아 씨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고 계십니다. 2019년 가을, 공항에서 두 여자가 마주 봤습니다. 한 명은 70대 노인이었고, 한 명은 45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4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태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아야. 제니퍼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낯선 노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통역사가 둘 사이에 섰습니다. 제니퍼는 한국어를 잊었고 한태순 씨는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모녀는 같은 언어조차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통역사가 제니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씨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아야, 엄마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니? 44년을 기다렸어. 공항을 나와서 한 씨가 준비한 집으로 갔습니다. 한 씨는 경아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너야. 6살 때. 지아네프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6살 때 기억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단편적인 이미지뿐. 놀이터, 낯선 여자, 그리고 두려움. 며칠 동안 모녀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한 씨는 경아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하지만 지아네프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절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한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아네프가 질문했습니다. 왜 저를 고아원에 보냈어요? 통역사가 망설이며 말을 전했습니다. 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고? 제 입양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부모가 양육 포기했다고. 한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경아야. 엄마는 너를 보낸 적 없어. 너는 납치당한 거야. 지아네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납치? 44년 동안 자신은 버려진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노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지아네프가 물었습니다. 한 씨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중, 수십 년 된 전단지, 경찰서 방문 기록.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걸 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지아네프는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1980년 6월 15일 실종신고 접수. 자신이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어린 자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6살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지아네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면. 하지만 지아네프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44년 동안 쌓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믿음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저를 못 찾으셨어요? 지아네프가 물었습니다. 44년이나 걸렸잖아요. 진짜 찾고 싶었다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씨는 울먹였습니다. 경아야. 엄마는 정말 모든 걸 다 했어.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경찰도, 정부도. 내 서류는 조작됐고, 넌 고아로 등록됐어. 엄마가 아무리 찾아도 시스템은 엄마를 막았어. 지아네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지아네프는 진실화회의원회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자신의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당신의 원본 입양 서류입니다. 지아네프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부모 신원 미상, 유기 아동, 1980년 6월 20일 발견.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부모 신원은 미상이 아니었습니다. 유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발견된 날짜도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은 6월 15일에 납치되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지아네프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세계 최대의 아동 수출국이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부 기관들은 고아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처럼 납치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지아네프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상품이었던 걸까? 팔려간 걸까?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담당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복잡합니다.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증거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네퍼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44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찾아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제네퍼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왜 우는지 정확히 알면서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44년을 위해,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위해. 다음 날 제네퍼는 다시 한태순 씨를 찾아갔습니다. 한 씨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네퍼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경아야, 밥 먹었니? 제네퍼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그 표정의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 한 씨의 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44년 전에도 있었을 사랑. 제네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을 다시 가르쳐 주시겠어요? 한 씨는 제네퍼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경아. 내 이름은 신경하야. 그 순간 제네퍼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노인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결코 버려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재회 후 한 달, 제네퍼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한태순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한 씨는 제네퍼를 딸이라고 불렀지만 제네퍼는 여전히 그녀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아야. 제네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 씨는 천천히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I sorry. 제네퍼는 놀랐습니다. 한 씨가 영어를 배운 걸까? I 나 protect you. 나는 너를 보호하지 못했어. 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네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No, 제네퍼가 말했습니다. it's not your fault.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I, your mother. I should protect. 나는 보호해야 한다. 한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I fail. 나는 실패했. 제네퍼는 처음으로 한 씨를 껴안았습니다. 작고 야윈 몸이 제네퍼의 품에서 흔들렸습니다. You didn't fail.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제네퍼가 속삭였습니다. You never stopped looking. 당신은 끊임없이 찾았어요. 그날 밤 제네퍼는 한 씨의 방에서 잤습니다. 한 씨는 제네퍼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44년 만에 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잤습니다. 제네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44년이 다르게 흘렀다면 어땠을까? 만약 납치되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에서 자랐다면. 하지만 제네퍼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미국에서 자랐고 제네퍼 스미스도 살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신경아는 6살에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아네퍼를 슬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네퍼는 결심했습니다. 한태순 씨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통역사가 다시 왔습니다. 지아네퍼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지아네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아야. 엄마는 지아네퍼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듣고 있어 주세요. 제가 44년 동안 품었던 질문이에요.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왜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았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그 생각을 했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도 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진짜 엄마는 나를 버렸는데 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한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아네퍼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엄마는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저는 빼앗긴 거였다는 것. 엄마는 44년 동안 저를 찾았다는 것. 지아네퍼는 한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제 상처를 지워주진 않아요. 44년이요, 어머니. 44년 동안 저는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그 세월이 저를 만들었어요. 이제 와서 그게 거짓이었다고 해도 그 44년은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요. 한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아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한 씨는 지아네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빨리 찾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혼자 그 고통을 견뎌야 했던 것이 미안해. 지아네퍼는 한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엄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용서하는 게, 44년을 훔쳐간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저는 화가 나요. 저를 납치한 사람에게, 서류를 조작한 사람에게, 엄마의 실종 신고를 무시한 사람에게, 그들은 제 인생을 빼앗아 갔어요. 엄마와 함께 자랄 인생을, 한국어로 말할 인생을, 신경화로 살 인생을. 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야 해. 책임을 물어야 해. 지아네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요? 대부분 죽었거나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불법도 아니었대요. 아이를 상품처럼 팔아도 괜찮았던 시대였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한 씨가 물었습니다. 지아네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가족이 찢겨졌는지,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아네퍼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과예요.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보상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잘못됐다는 인정. 그게 없이는 저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한 씨는 지아네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싸우자. 경아야. 지아네퍼는 처음으로 한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네, 어머니, 함께 싸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진실화회의원회로 갔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공개하고 싶어요. 지아네퍼가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지아네퍼는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5년을 산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아네퍼 스미스이자 신경화. 미국인이자 한국인. 버려진 아이이자 사랑받은 딸. 모든 정체성이 그 안에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지아네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말하는 것. 그날이 오면 지아네퍼는 무엇을 말할까요? 2020년 봄, 진실화회의원회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그리고 수많은 시선. 한태순 씨와 지아네퍼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아네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네퍼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진실화회의원회 위원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불법 해외 입양 사건의 피해자 한태순 씨와 그의 딸 신경아 씨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아네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신경아 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아네퍼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 이름은 신경아입니다. 그리고 제니퍼 스미트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1980년, 저는 6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놀이터에서 놀다가 낯선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필요 없어 한다고. 그리고 저는 납치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아네퍼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제 신원은 조작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지만 서류상으로 저는 유기 아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저는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44년 동안 저는 버려진 아이로 살았습니다. 지아네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왜 내 부모는 나를 원하지 않았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 죄책감과 수치심은 저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한태순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섰습니다. 저는 44년 공안 제 딸을 찾았습니다. 한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경찰서에 갔고 전단지를 붙였고 모든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납치당했지만 실종 신고는 무시되었습니다. 고아원은 제 딸을 숨겼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국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태순 씨, 국가를 비난하시는 건가요? 한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1980년대 한국은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제 딸처럼 납치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서류가 조작되었을까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진실화회의원의 담당자가 나섰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조사했습니다. 신경아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최소 수백 건, 많게는 수천 건의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양 기관들은 해외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고아를 생산했습니다. 납치, 서류 조작, 부모 동의 위조, 모든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외화 획득이 중요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수출품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입양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가난한 한국보다 부유한 미국에서 자란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아네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자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제 언어를 잃었습니다. 제 가족을 잃었습니다. 돈으로 그것들을 살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제 안의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인이었고 한국에서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네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6살이었습니다. 제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납치했고, 누군가 제 서류를 조작했고, 누군가 저를 팔았습니다. 그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네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서서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겪은 고통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한태순 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납치되었는지, 누가 이 범죄에 가담했는지,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 딸을 찾는데 44년이 걸렸습니다. 한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찾은 가족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재회하고 싶어 합니다. 정부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기자회견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한 씨가 제네퍼에게 물었습니다. 잘했니? 후회하지 않니? 제네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44년 만에 재회. 국가는 사과해야. 인터넷은 그들의 이야기로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과거 일을 왜 지금 와서 들추냐. 입양으로 더 잘 살았으면 감사해야지.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각성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가 몰랐던 역사. 몇 주 후, 다른 입양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서류도 조작되었습니다. 부모를 찾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제네퍼와 한태순 씨는 그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움직였고 국회의원들이 질의했고 언론이 추궁했습니다. 마침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제네퍼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미국 직장은 사직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정의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 한태순 씨와 제네퍼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4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그들은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한 씨는 제네퍼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엄마, 제네퍼가 서툴게 발음했습니다. 한 씨는 울었습니다. 44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네퍼는 한 씨에게 미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양부모 이야기. 한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딸이 겪었을 외로움, 혼란, 아픔을 상상하며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한 씨가 말했습니다. 제네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도 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만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44년이라는 시간처럼. 형아야? 한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제네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단나. 제니퍼는 한 씨를 껴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렀고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습니다. 44년이 지나서야 모녀는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할까?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면 되지.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제니퍼도 웃었습니다. 네, 함께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사과는 요구되었고, 정의는 아직 시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모녀가 다시 만났다는 것.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경아, 제니퍼 스미스, 버려진 아이, 사랑받은 딸, 모든 정체성을 품은 한 여자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4년 만에 그들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찾음은 수많은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44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헤어진 가족을.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너를 찾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다시 만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